서울 신정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담당 김진효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그리고 박선생 선생님과 함께 지난 5월과 6월 동안에 한국사 공부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벌써 우리가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수행평가도 우리 잘 무시하셨는데요. 이번 수행평가 내용은 다가올 기말고사를 위한 이제 선행 공부 과정이었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부분을 공부할 것인지 목차를 통해서 교과서의 위치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잠시 후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과서 62에서 63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학습지는 10쪽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문제 푸실 때는요, 사료의 출처를 알려줄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겠습니다. 이 글의 출처가 박지원의 연암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국어시험에도 박지원의 연암집, 특히 여러분들이 박지원에 대해서는 공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로서 북악파로 그 당시에 조선에서 청나라의 문물을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을 기억하시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만 생각하더라도 어느 시기인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우리 왕족, 어느 왕족이겠습니까? 조선입니다. 자, 누구의 배설기를 막은 지 300여 년이 되었다고 하겠는데요. 자, 선생님이라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건국이 1392년이에요. 300년 더하면 1692년. 즉 임진왜란 이후이니까 조선 후기 상황이 맞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시기 조선 후기에는요, 누구의 배설기를 막아서 많은 불만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서울. 네, 엄마나 아빠 한쪽이 양반인데 양반이 아닌 그 당시에 이제 중인이나 성민가의 또는 천민가의 그 당시에 이제 부부에서 나온 자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문과 응시가 금지되어 있었죠. 이런 편안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 1번의 답은 무엇입니까? 서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중인이라고 하시면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문 출처가 서울에 해당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중인이랑은 별개입니다. 아시겠죠? 중인은 원래 과거 시험에서 문과 시험에 원천적으로 응시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중인이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서울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료에선 괄호에 들어간 신문이, 자, 문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조선 시기 정조 시기 때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교과서 서술을 보시게 되면은 정조 때 있었던 학문연구기관으로 규장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기용된 적이 있었다. 같은 말로 등용된 적이 있었다. 진출하게 되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서울에 대한 차별이 정치적으로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썼던 유사 정답으로 이번에 그 서울들을 주장했었던 집단 신분 상승 운동, 맞게 처리하긴 하였습니다만 원래 선생님들이 의도했던 답은 이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서울은 신분 상승에 성공하였지만 중인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하실 때 서울과 중인의 차이를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의도했던 답안을 통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66쪽이고요. 11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만기요람이라는 글이 있는데 어떤 글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네, 근데 쌤 보시면 이런 힌트를 봅니다. 좌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역사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게 조선에 해당하는 그 의정부의 삼정승에 해당하는 이름도 알 수 있겠는데요. 힌트가 됩니다. 자, 이원익의 건의로 이루어진 이 법이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해서 사대층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교과서에 있는 이 지문에서는요. 이 법은 우리나라의 15대 임금이었던 광해군 때 처음 시행되었다라는 내용을 학습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법은요. 광해군 때 처음 시작되어서 경기도에만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시기까지는 100여 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도하는 법은 사실은 대동법을 의미하는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세 공물역 중에서 공물에 대한 세금 제도 개선임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3번의 정답은 대동법입니다. 자, 4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대동법이 왜 필시되었죠?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방답의 폐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 말고요. 여러 가지 방답을 풀이한 서술한 여러분들이 많은 답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의도했던 답은 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납업자들이 정상적으로 공물을 바치는 행위를 막아버려서 그 당시에 이제 세금화되었던 그 당시에 이제 이 공물의 그 바치는 과정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방답 폐단 문제를 해소하고자 그래서 지방에서 직접 공인들이 물건을 구입해오는 이 모습으로 개선되었던 것을 대동법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동법의 원인, 배경,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방답의 폐단이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우리 68쪽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학습진 1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실력 보시게 되면 7조가 정조실력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유기전 이외에 유기전이라는 사실 시장이 지금의 종로에 있었던 6가지의 물건을 팔고 있었던 독점 판매 시장을 의미하는데요. 난전이라 하여 잡혀오는 사람들, 너네는 법을 그 당시에 엄격히 말하면은 난전이 포장마차의 개념입니다. 무허가 상인의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포장마차가 모두 무허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물건 파는 행위를 그 당시에 조선 시기 때 같은 경우는 법으로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 당시에 나라에서 허가받은 시장 상인들이 난전을 금지시켜 버렸거든. 우린 이러한 권리를 난전을 금지시키는 권리, 금난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권리를 통해서 난전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난전들이 시장을 말든 뭐 물건을 팔든 자유롭게 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었냐면은 통공정책, 난전들의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독점적인 권리였던 판매권, 그리고 난전을 단속하는 권리였었던 금난전권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단어 정확하게 의미를 확인하시면서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8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습지 13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네요. 자, 왕이 하교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왕일까요? 자, 여러분들 왕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근래에 최근에 군정의 폐단이 매우 심각했다고 합니다. 군정의 폐단,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몇 가지의 폐단들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대원군의 분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를 포함해서요. 조선 시기 때는 대원군이라는 인물이 사실상 한 명의 존재밖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렇다면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그 왕은 누구입니까? 이분의 아들 MB 이명복이죠. 고종입니다. 자, 고종 때 있었던 군정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정치의 제도의 변화임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공포를 냈는데요. 그쵸? 공포에 대한 세금 개선인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이미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걷고요. 어린아이한테도, 원래 원칙적으로 16세 이하한테는 세금 걷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공포를 물리는 잘못된 일이 있었다고 하겠으니, 유식한 표현으로 백골징포, 황보첨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흥선대원군이 군정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이름, 뭐라고 합니까? 호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공포를 징수하게 해서 양반이든 성민이든 그 당시 구별 없이 세금을 걷게 했었던 이러한 삼정의 문화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91쪽, 학습지 15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그 빈칸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주제가 개화파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화파 안에서는 개화의 개념과 방향을 둘러싸고 개립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개화라는 단어가 남아있다면 기본적으로 개항, 유임을 알 수 있어야 돼. 자, 개항과 개화는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개항은 1816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이미 강화도 조약 이후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개항을 했으니까 어느 방식 그리고 어느 국가의 영향을 본받아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화 건축을 추진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방향을 둘러싸는 이 과정을 이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사건 이후에 이 두 개화의 개념이 분리되면서 서로 갈등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주요 이제 화두가 있었다면 청나라와의 관계 문제, 그리고 개화의 빠름인지 느림인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둘러싸고 두 세력이 나눠졌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세력의 이름을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라 부른다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개화를 빨리빨리 하자. 아니,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자. 이러한 개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물을 보시게 되면은 김홍집이 있고 김윤식이 있네요. 그래서 온건개화파를 중심으로 해서 개화를 천천히 하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라 말하냐면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인정한대요. 다시 말하면 청나라의 그 당시의 간섭, 청나라의 지배가 싫지 않다는 겁니다. 왜?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청나라처럼 개화하기를 바랬을 테니까. 자, 이들 여기서 알 수 있는 따라서 이 사건은 이모군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왜? 청나라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사건은 이모군란부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번에 해당하는 답은 이모군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8번 중요합니다. 자, 자료에서 밑줄친 온건개화파가 주장했던 개화 정책의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서술하셔야겠는데요. 지문 속에 없는 내용을 서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겠습니까? 자, 청나라의 양모운동이 청나라에서 있었던 중체 소용을 모티브로 하였던 개혁 방향입니다. 맞지요? 이것을 본받아서 이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기존의 사회주도와 문화를 유지하는, 자, 이런 표현까지 있어도 선생님이 맞게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없으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주도와 문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위정척사 사상과 같은 맥락이거든. 근데 위정척사 사상은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없어. 하지만 여기는 다르죠. 청나라의 양모운동처럼 일부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써야 정답입니다. 알겠죠? 아니면 안 쓸 거면 차라리 이 단어만 쓰던가. 동도서기론을 써서 동양의 전통과 사상은 지키되 서양에 쓸모있는 기술이 있다면, 제도가 있다면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서양의 동도서기론을 쓴다면 차라리 맞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만 들어가도 맞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겠지만 이렇게 쓰셨거나 아니면은 이렇게만 썼거나 다 쓰면 제일 좋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온건개화파가 주장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93쪽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학지 15쪽에 해당하는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쌤이 여러분들한테 이 지문에 대해서는요, 교과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없는 내용이 있었는데 추가로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프린트에 없는 내용에서 PPT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드시 살펴보셔야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지문 보시겠습니다. 수신사 김홍집에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신사 어느 나라였어요? 일본입니다. 일본.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왔던 책인데, 자, 무슨 책이었나요? 자,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황준헌. 근데 중국 발음으로 황준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하실 때 황준현이라고 하면은 틀려요. 두 번째, 조선 책략입니다. 책락 아니야. 즐거울 락 아니에요. 책략이라는 뜻은요, 어떠한 전략을 의미하는 단어라서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노하우를 제시하는 책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략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 스트레티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이름이 중요합니다. 조선 책략. 알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머리털이 곤두서고 가슴이 떨렸으며 이어서 통곡하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사옵니다 전하. 뭐 이러한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영남만인소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죠. 자, 나는요 원래 우리가 모르는 나라였었어. 애시당초 우리가 아시아 살면서 모르는 나라였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나라 무슨 나라예요? 미국입니다. 왜 아시아 국가가 아니었잖아. 근데
당연히 다른 사람의 권리로 불러들였다가 자, 맞습니다. 왜? 미국과 조선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는데 교과서에 보시면 청나라가 소개팅을 해줬다. 청나라가 알선해줬다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청나라의 소개팅을 의미하는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나라는 미국이었고요. 자, 단 알아보시겠습니다. 단은 원래 우리랑 싸울 만한 이유가 없는 나라였어. 우리가 다툴 만한 이유가 없었던 나라를 말하겠는데 어디겠습니까? 러시아입니다. 자, 보면이 남의 말만 듣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청나라의 조선 침략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언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미국이랑은 잘 지내줘야 된다고 하고 청나라는 싸워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하물며 자, 그거서 이거 뒷부분 내용입니다. 없어요. 미국, 러시아,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싸워야 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이 내용의 영남 만인소의 지문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차로 9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책에 대한 유포 상황입니까? 조선 침략 유포에 대한 그 당시의 반발에 대한 그림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의 정답은 미국, 그리고 11번의 정답은 어디? 러시아를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형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교과서 102쪽부터 103쪽까지 학습지는 16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회의, 어떤 회의일까요? 자, 근데요, 이 회의에는요, 영의종인 김홍집이라고 합니다. 아, 레드하우스. 네, 영의정, 저의정, 의정부의 소속의 최고의 어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홍집 내각이란 단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모습일 텐데요. 이 회의에서는 날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크고 작은 일을 처리하고 협의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요? 매일매일 모였나요? 네. 왜냐면은 거의 반년에 해당하는 시기 때 법이 거의 100개 넘게 맨날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사실 법 하나 바꾸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협의하고 고심해가지고 다양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수정하고 많이 하는데 하루만에 하나씩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회의, 무슨 회의인지 아십니까? 이 기구의 이름은 군국기무처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식 명칭이 군국기무처예요. 국군기무처 아닙니다. 그리고 군국기무처 회의라고 해도 틀립니다. 고유명사라서. 그리고 군국기무처는 1차 가보개혁 때 만들어지고 나서 2차 가보개혁 때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도하는 말은 1차 가보개혁에 해당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3차 가보개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자, 12번 정답은 군국기무처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 가지 쓰라는 것은요, 교과서에 있었던 1차 가보개혁 내용만 쓰라는 거였기 때문에 2차, 3차는 다 틀립니다. 군국기무처가 사라지고 나서 쓰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물론 설명을 해드렸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려면 다 공부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내용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6조를 8암문으로 기표했다는 것. 그래서 2조, 호조, 병조, 예조의 개념이 아니라 내무암문, 외무암문, 탁지암문, 농상암문 이런 암문의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 폐지, 드디어 과거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맨 처음에 과거제 실시가 고려시대 광종 때 아닙니까? 그 노비안건법이랑 그 과거제, 그쵸? 드디어 폐지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재정기구를 탁지암문으로 일어나 하였다. 선생님이 요구했던 답안은 재정의 일어나인데요. 어디에서? 탁지암문에서 라는 표현을 원했던 겁니다. 알겠죠? 기구 이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일어나가 호조에서 했는지 탁지암문에서 했는지 2차 가보개혁 이후인 탁지부에서 했는지 이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었던 귀금속은 뭐예요? 은이에요. 지금은 금이죠. 옛날에는 은이었다고. 그래서 얘들아, 은을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은을 단위로 해서 은을 본위로 하는 우리나라 화폐제도가 통용되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입니다. 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 급납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 배웠던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다 수많은 세금제도의 하나들입니다. 근데 그 세금제도가 대부분 다 쌀을 걷거나 이런 포목을 받았잖아. 공포를 받았으니까 다 삭제.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을 돈으로 내라. 여기서 말하는 금은 그 골드의 금이 아니라 이거는 화폐를 말합니다. 화폐. 알겠죠? 그리고 노비제 폐지. 드디어 우리나라의 모든 노비제도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은금지와 더불어 과부의 제거 허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조은금지와 과부의 제거 허용 같은 경우는요. 과부 개혁 이전에 이미 있었던 동학 농민운동에서 회장개혁안에 주장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는 동학 농민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었음을 함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극기무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었던 1차 과부개혁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번 응시하셨던 수행평가지에 대한 문제풀이 해설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뭐 특별하게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다면 꼭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단어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꼭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있을 한국사 시험에서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효쌤과 그리고 박세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한국사 공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국사 수업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